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1인 생계지원비 수준인 월 5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기본소득 연 100만 원입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임기 내에 처음에는 뭐 좀 적게 줬다가 25만 원을 했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서 연 100만 원까지 가겠다는 건데 19살에서 29살까지 이른바 청년에게는 여기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임기 내에 연 2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임기 초기에는 이거에 이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해마다 늘리겠다는 건데요. 재원은 연간 약 2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국토부유세와 탄소세 또 다른 뭐 세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을 이제 좀 따져볼 텐데요. 약간 오늘 이 공약을 발표한 거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한 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거티브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에서 정책 공방으로 좀 돌리자 이런 의도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예비 경선부터 시작해서 경선에 예. 90%는 정책 공방이고요. 10%가 이제 그 외의 공방인데 그 10% 공방이 뭐 언론에서 주목을 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그 주력 단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키워드들이 다르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네거티브만 하다가 갑자기 정책으로 가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이제 하나씩 언박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이자 또 자신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그런 공약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는 내용을 밝힌 거죠. 순서대로 갔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본소득입니다. 2017년 대선 때도 기본소득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경선할 때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입장이 조금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식의 특유의 이제 뭐 사이다 발언하겠다, 뭐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는 했지만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제1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계세요. 근데 그리고 저는 경선 제가- 과정에서 네. 그 얘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 일공약은 아니다. 네, 근데 오락가락한다는 이 뭐 여러 뭐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공감이 거의 안 되는 것이 2017년 대선 때 예를 들면 1번 공약이었다고 해서 5년이 지난 지금 대선에서 1번 공약이다? 이게 오히려 그럴 필요는 네, 없죠. 그럴 필요 없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내용 면에서도 1번이냐 너무, 2번이냐 너무 수시로 예. 바뀐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광재 후보죠. 지금은 이제 예비 경선 전에 사퇴를 했지만 이광재 후보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디베이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설득을 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어떤 이점이라거나 그래서 본인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상을 일부 수정한 게 있다. 저는 이게 정책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보일 수 있는 뭐 포용력이라거나 수용력 필요하긴 하죠. 근데 2017년이면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4,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난 2월에도 한국형 뭐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예. 월에 첫 시작을 월에 4만 원 정도부터 주는 걸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은 연에 100만 원, 뭐 청년에게는 200만 원. 그러니까 물론 이소영 의원님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이 뭐 실제 실행되기 전에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데 있어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5년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바뀐다? 다른 거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나? 왜냐하면 이게 메인 공약이에요. 가장 뭐 1공약이냐 2공약이냐를 떠나서 가장 핵심 공약이고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가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던진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처음 던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건 굉장히 맞죠. 선점을 하셨죠. 기본소득 네. 정책의 내용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왜 논의하기 시작했죠?
서구 사회에서 먼저 이게 논의가 촉발됐죠. 예.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다. 그럼 그런 일자리가 점점 축소되는 미래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서구 사회에서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촉발됐지만 실질적으로 실험하다가 촉발된 실행하고 것인데 있는 데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알래스카가 있고요. 네. 스위스는 법을 논의했다가 뭐 폐기하셨지 실행은 어떻게 않습니까? 안 됐고. 탄소 배당금 개념이 사실 기본소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의 배경을 감안하면 사실 최근에도 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뭐 AI 데이를 지금 7월 말에 예정하고 있기도 한데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운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보건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디지털화, 비대면 사회, 어떤 그 기계가 일자리를 예. 대체하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술 발전, 사회의 변화, 뭐 일자리와 경제 상황에 굉장히 그렇죠. 네. 혁신적인 변화, 사회가 변화하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계속 발전하고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연함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것도 바뀌는 범위도 어느 정도 그 기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틀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 이 구체성 면에서 아주 많은 고민이 5년 동안 왜 이 정도밖에 안 왔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고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복지와 관계된 예산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는 말씀은 기존의 이 사회복지의 어떤 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얘기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기초생활보장제라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사회복지 어떤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집행하는 기관이 다 다름으로 해서 중복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걸러주지 못하고 결국은 세수로 지급을 하는데 이 사회복지 물론 뭐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재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또 많은 분들 특히나 사회적으로 이제 힘든 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게 복지의 어떤 종합 틀 속에서 변경할 건 변경하면서 기본소득을 정말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의가 있어야 사실 되는데 뭐 기본소득 논의를 사실 그런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수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으시거든요. 기본소득을 기존 근데, 세액을 예. 절감해서 줄여서 또는 새로운 세원, 뭐 국토 보유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근데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어떤 아이디어고요. 저는 사실 그게 지금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하나의 측면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탄소세를 걷어서 그걸 이제 기본소득의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해야겠다.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탄소세를 걷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사회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일단은 탄소를 줄이는 예. 탄소 중립 정책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경제적 유인 정책으로 탄소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산업의 체계를 재편하는 그런 산업 전환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또는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화폐로. 지역화폐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일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재원으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사회 보장 그러니까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가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해석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원을 걷어가지고 뭐 현금성이든 지역화폐든 나눠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일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탄소세를
걷는 것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이것을 기본소득에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뭐 기술 개발에 쓸 것인지 환경을 보존하는 데 쓸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꼭 기본소득과 매칭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아니라 다른 성격이 있다라는 건 후자적인 해석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마디만 좀 설명 붙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탄소에 돈을 부과해서 이제 뭐 명칭은 뭐 텍스냐 아니면 부담금이냐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스위스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이제 탄소 배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탄소 뭐 넷제로까지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2050년까지 제로로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부과해야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모든 사람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의 비용을 부과해서 이걸 감축하기 시작하면은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주 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용이 올라가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탄소의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도 일어나고 이런 이 역진성에 대한 반발이 컸던 건데요. 이 역진성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재원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이건가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 탄소 부담금을 65%는 보편적인 배당으로 35%는 이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에 대한 어떤 지원금으로 이렇게 사용한 케이스들이 쉽게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부과하면 사실은 현재 다 탄소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데 탄소가 들어가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고 그러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면 사실은 역진성이라는 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기본소득을 통해서 다 똑같이 나눠주면 이게 좀 해소가 된다라는 근데 이제 거죠. 결과적으로 1년에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보니까 뭐 어떤 형태로 할지 그건 더 논의를 또 하고 또 수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겠다는 것은 1년에 100만 원이에요. 뭐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 이것이 지금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살포하는 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물론 미래 사회는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해서 분명히 인간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미래 사회의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다른 어떤 그 사회 보장적인 요소들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잘 계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게 뭐 저는 마중물로 예를 100만 들어서 원 맞는 먼저 말씀이라고 하겠다. 생각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렇죠. 보다 집중된 네. 선별복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논쟁적인 거예요. 이건 논쟁적인 건데 아니 근데 선별로 할 기본소득이라는 거냐, 거를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근데 좀더 정치인들이 예컨대 기본소득을 현금 살포라고 어떤 저희가 일축하는 볼 거는 저는 때는 바람직하지 지금 않다. 이 형태의 그 정책이 실현된다면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의 일환일 뿐이다. 일단은 미래 사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연에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연에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게 과연 미래 사회로 가는 단계의 일부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포퓰리즘으로 인지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고 그 미래 사회가 어느 저는 시점에 복지 올지는 정책, 모르지만 복- 좀 더 네.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네. 된다. 복지 실질적인. 정책을 보수 정당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항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아니요, 생각하고 붙일 때만 붙입니다. 붙일 그렇게 때만. 치면 네.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이건 현금 살포고 예를 들면 뭐 아주 인원이 많은 어떤 그룹에 대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이거는 어떤 매표가 아니라 어떤 아니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그건 건가요?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거는 우리의 세원을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배분하자라는 거는 의미인 것이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의 역사성 그리고 세계성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러나 보편화되지는 많은- 않았죠 아직까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두 저희도- 분이 다 지금 네, 얘기는 뭐 다 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하나 소개하자면 오세훈 시장께서 선별적인 그쵸 뭐 필요한 안심소득도 분들에게 있죠.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안심소득이라는 안을 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대선에 나오시면 그때 또 집중적으로 그렇죠. 예, 또 우리 또 다른 대선 후보들께서도 예. 아직 뭐 공약을 다 발표하신 게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또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할 거예요. 시청자 의견을 잠깐 보도록 하면요. 일단 찬성 의견
장땡땡님께서 소액부터 시작하는 기본소득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박땡땡님은 이미 성남시장 때 이 지사가 부채 갚고 복제지를 향상시킨 전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영땡님께서 기본소득 때문에 국가부채 늘어나는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따졌고, 또 M으로 시작되는 분께서 기본 공약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제 와서 기본 공약이 일공약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또 따지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이런 뭐 공약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또 토론의 기회를 잡도록 하고. 이재명 지사를 너무 띄워준 것 같은데요. 그분의 공약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 비판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게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네. 오늘 저는 그냥 질문에 답했을 예.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경선기획단에 네, 계시니까. 경선기획단.